지금 유럽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스페인을 나토에서 축출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정작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호명한 나라도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은 이 장면을 두고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었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한꺼번에 찾은 곳, 유럽의 방산 논의가 열린 곳이 바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흔들기, 한국이 호르무즈 1순위로 꼽힌 이유, 30개국 대사단 만찬의 의미, 그리고 핀란드와 폴란드가 보여준 새로운 흐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이 이번 중동 사태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부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표적이 된 나라는 스페인과 독일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작전에서 미공군 비행장 사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미국이 스페인을 아예 나토에서 빼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외교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호르무즈 파병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다급해진 사람은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나토는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류터 총장은 직접 백악관을 찾아갔고 동시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가장 먼저 호명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있어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군 동원력만 따지면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고 G7 회원국이라는 외교적 무게도 일본이 앞섭니다. 그런데 왜 나토 총장은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3국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이번 이란 전쟁을 두고 K방산의 시대를 알리는 쇼케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도 한국을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9위에서 작년 기준 5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K9 자주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K2 전차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02개의 이란 드론 가운데 96%를 막아낸 한국 방어 시스템의 실력이 전 세계에 입증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포옹까지 하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고 1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파병 압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역시 같은 라인에 세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그 와중에도 이란 대사관을 끝까지 운영하는 세계 3개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고 동시에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 흐름의 결정판이 바로 나토 30개국 대사단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 방산 논의가 열린 것 자체가 외교사적으로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을 탈아시아, 유럽연합 클래스로 규정해 왔는데 그 유럽이 한국으로 단체 출장을 온 셈입니다. 이 모습에 가장 당황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 침체를 방산으로 돌리겠다며 폭스바겐 공장을 전차 공장으로 개조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라인메탈을 앞세워 유럽 전차 시장을 장악하려 했고 세이프라는 유럽 방산 금융 체계까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이 세이프 금융을 외면하고 한국 방산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강대국의 보조금을 거절하고 한국 무기를 고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 이란 사태를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기는 싸게 사는 것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 6년간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구축한 휴전국가 시스템 위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 공개한 차세대 자주포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장전 속도에서 독일의 PJH-2000을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분당 8발 이상의 발사 속도로 자동화 포병의 기준점인 스웨덴 아처 시스템과 동급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이었던 자주포 영역에서마저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에 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잠수함 핵심 기술의 100%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거래할 때는 꺼내지도 않던 카드를 한국에는 자연스럽게 꺼내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KF-21 전투기 거래에서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모범 사례로 꼽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십조 원 규모로 계약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이 아닌 죗값을 내고 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주자 폴란드는 그 신뢰를 돈으로 답했습니다. 2차 계약에서는 같은 수량의 금액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번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과 30개국 대사단의 방문은 한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망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방산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으로 주문이 몰릴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캐나다처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들과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 시대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아온 것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쪽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누구도 한국을 세계 방산의 중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흔들리자 유럽 30개국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묵묵히 수십 년간 휴전국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준비해온 이 작은 나라의 저력을 세계가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